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을 마지막으로 예측했던 그런 여론조사 회사나 일부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의 결과는 바이든이 이기는 쪽으로 끝나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스가요.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데 국민은 바이든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국민 여론 사이에 지금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국 문재인은 문가리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외교적 관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심지어 트럼프가 떨어지면 김정은이하고 사업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당선되면 미국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좀 더 거리를 두고 전략적 인내 형태처럼 해서 북이 핵을 갖다가 스스로 폐기하는 절차에 돌입할 때만 대화를 진전시킨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뒷구멍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가리 친북 친중 정권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북하고의 거래를 붙이는 데는 단순하고, 그동안 4년 동안에 트럼프 밑에는 숱한 로비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놨다. 한국의 한 큰 이 회사는 미국 회사들 빼고, 일부 빼고 한 4번째의 개인적인 로비를 미국에 많이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미국의 로비는 약했는데요. 한국 회사가, 최고의 회사 하나가 미국에서 한 4, 5등 정도 하는 대미 사적 로비액을 추진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공공으로 로비한 것도 세계 1위죠. 그러니까 민간과 그 다음에 한국 이 정부가 엄청난 대미 로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론조사에서 한 80%가 바이든을 선호하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면서 한국 국민은 이 폭압적인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추파를 던지는 것에 지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문가리가 말은 안 해도 김어준이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 낙곰수 김어준이가 지 방송에서 엄청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트럼프 뽕에 걸려있는 이 수골들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가리 패거리가 트럼프 당선을 원하고 있는데 숙골들이 트럼프 당선을 원하고 저나 뭐 조갑재 선생 등을 굉장히 욕을 한다고 지금 그래요. 황장수 조갑재가 트럼프 욕한다고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보수의 숙골 수준이 이 모양이고, 그리고 무슨 교회를 다니니까 트럼프가 어디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야말로 교회에서 주장하는 미국 무슨 복음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잡고 남부의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들 펴들라고 저렇게 하는 척 하는 거지. 트럼프는 지 스스로 무슨 종교를 믿고 있지도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어요. 저 사람이 뭐 말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 봤습니까? 미국에 지난번에 워싱턴까지 흑인 폭동이 이렇게 번졌을 때 트럼프가 백악관 맞은편에 있는 교회 앞에서 성경을 거꾸로 들고 사진을 찍은 장면이 저 사람의 이 종교 활용, 악용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북 친중 좌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심지어
또 숙골들이 일부 트럼프를 지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지하고 그러면서 트럼프 비판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친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무식해도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말할 가치조차도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지요. 자, 저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는데 바이든이 될 건데 사전 투표가 1억 표다. 그래서 2016년 대선 때는 사전 투표가 우편 투표, 직접 투표 합쳐서 5,720만 표인데 그때보다 엄청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표를 이미 한 사람 숫자가 내일 투표 날에 투표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 투표보다 5천만 표가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선거가 이미 끝이 났다는 겁니다. 경합주 6곳 중에서 러스트벨트 3곳은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선벨트라고 불리우는 플로리다부터 이제 이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것은 뭐 한 3개 중에 2개 이상을 트럼프가 이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의 혼돈에 빠진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조지아주나 텍사스 이런 주들이 지금 이전에는 그리고 오하이오 이런 주들이 다 트럼프 텃밭이다 이랬는데 이런 주가 또 혼전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지금 일부 학자들은 96대 4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을 이 시종일관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때 방송국에서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예측을 했고 나중에 그 방송국에서 나와달라 할 때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왜 되냐? 트럼프가 4년 전에 2016년에는 힘이 강했던 이유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동을 잘하고 개인적으로 잡놈이지만은 선동을 굉장히 잘해서 미국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죠. 4년 동안에 바꾸고 경제를 뭐 챙기는 척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 법률과 공사 구분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위험스러운 행동들을 은행이 그야말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프레지던시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의 자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사람 자체가 기본도 되지 못하는 측면을 또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났다 어쨌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었고 실제 경제가 겉으로 살아난 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식으로 살아날 경제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경제 살리기에 실패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대응에도 실패했다. 미국의 이 3대 과제가요. 경제, 코로나, 하나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문제,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매우 이렇게 원칙적인 그야말로 수구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요. 근데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식의 그런 개혁안도 틀려먹었지만은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의료보험 문제가 미국에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슈 다가 트럼프한테 지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년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트럼프를 국민들이 4년 동안 맛을 봤어요. 근데 백인 트럼프 지지자 중에도 이탈청이 이렇게 번지고 있고 코로나나 건강보험 문제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노인청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이든은 어떤데? 바이든은 많이 좀 모질한 사람이죠. 바이든 때문에 찍어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찍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미국의 이번 선거의 핵심인 겁니다. 지난번에 선거는
트럼프를 반드시 찍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힐러리를 절대로 당선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미국 사람들의 여망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바이든은 좀 모지라는 사람, 치매 노임 취급을 받으면서 좀 문제는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힐러리나 트럼프만큼 찍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 좋은 이웃집 할배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년 전에 비해서 상대 후보를 찍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부감이 이번에는 누구한테 옮겨왔느냐? 트럼프한테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공화당에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 한 15% 20%가 이미 이전을 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국민 득표 숫자는 힐러리가 300만 표 이겼는데 이번에는 한 500만 표, 600만 표 이상으로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도 미국은 이 투표에서 이겨도 주별로 이기면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이런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도 표차가 너무나 버리면 주별로도 이길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는 제가 볼 때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억 명의 사전 투표자 중에서 우편 투표가 대통령 선거 당일날까지도 도착하지 않는 투표가 한 20만 장 정도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일부 법에는 투표 당일에 도착하지 못한 표는 투표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둘러싸고 몇 개 주에서 근소하게 이렇게 접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개표 완료 선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처음에 당일날 투표를 중심으로 개표해서 저녁에 누구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일날 투표로는 트럼프가 좀 우세할 수도 있어요. 또 접전 지역에서 트럼프가 약간 낮다라고 될 수도 있는데 사전투표 1억 표를 다 까면 트럼프가 지게 되겠죠. 요 사이에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이 선거 졌다 말은 절대 안 하겠죠. 자기가 이겼다 생각하고. 그럼 바이든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승리 선언을 먼저 해버릴 수 있어요. 원래 상대가 승복을 하면 승리 선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당일날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도 직접 그날 한 투표도 완료되기 전에 당선 선언을 스스로 하면서 이제 시비를 몰아가면서 미국이 전역이 그야말로 지금 극심한 혼란과 폭동, 총격전 등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면 그러고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선 승부는 끝났다. 그래서 바이든이 됐는데 미국에 지금 이번에 엄청난 사전투표의 이 부분이 완료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건데 트럼프가 자신의 승리를 이야기함으로써 이 엄청난 내부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다분히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법정으로 가가지고 플로리다처럼 몇백 표 차로 깨보자라는 수준의 결과는 아닐 거다. 결론은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이게 제 오늘 결론입니다.